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단점들 위주로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력난. 이거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번 연도부터 조금 심화된 단점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선택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버타임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를 가든지 간에 인력이 없으니까 기본으로 오버타임 막 3, 4개씩 하고 이게 또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이 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뽑고 있고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훨씬 전에 비해서는 일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인력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전에는 OT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오버타임을 이제 제출해서 하는 행정 처리를 하는 것도 매니저 잡이었거든요. 지금은 하도 오버타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오버타임을 예전에는 매니저가 관리해도 충분하던 게 지금은 그 관리가 안 되니까 직원이 직접 OT를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이제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계. 기계를 제가 왜 병원의 단점으로 꼽았냐면 이것도 여러 선생님들이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기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기계는 좋은데 활용을 못 해가지고 약간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이 기계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컴퓨터도 느리고 인터넷도 느린데 업데이트는 또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을 좀 없애고 필요한 것만 모아가지고 딱 보기 좋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필요하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계속 추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 지우면 또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우지를 못하고 계속 추가만 하니까 좋은 시스템과 기계를 가지고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제가 막 기계랑 그렇게 친하고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전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효율적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거를 느끼시고 예를 들자면 5분마다 만약에 바이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연동시켜 놓으면은 기계랑 연결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걸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5분마다 수기로 계속 이제 바이탈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예를 들어서 수술 간호 기록지를 쓴다. 수기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시스템에도 컴퓨터 시스템에도 그걸 또 입력을 해요. 같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하고도 또 이제 부서 내에 다른 폼이 있는데 그 폼을 또 이용해서 또 똑같은 걸 체크해요. 3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주된 인종의 액센트, 그 영어 발음 그런 것들을 좀 단점으로 꼽아주셨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도 발음이나 단어 같은 것들도 미국식을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들이 약간 흘러가는 발음들에 더 익숙하잖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주된 인종을 보면은 필리핀, 말레이, 남아공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필리핀은 또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었고 말레이나 남아공 같은 경우에 영국 식민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 특유의 센 발음들이 있어요. 단어 같은 것도 영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더 쓴다든지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미국보다는 영국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도 이제 영어를 할 때 좀 발음이 세고 단어도 영국 쪽의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잘한 단점으로는 한자가 너무 무겁다. 기본적으로 사람들 좀 약간 좀 덩치들이 있고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많은데 그 평균이 뚱뚱한 사람들도 많아서 그래서 환자가 무거우니까 뭐 그 베딩을 한다든지 할 때 조금 힘든 점들이 있고, 잡다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환자를 뭐 MRI실에 보내야 돼요. 한국에서 전화로 이제 인계를 주고 환자를 운반해 주시는 분이 갔다 오거나 아니면 환자가 직접 갔다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간호사가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막 바쁠 때 그런데 한번 갔다 오고 해서 막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좀 일이 좀 많아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인력이 많아서 그런 게 크게 부담되지 않았는데, 인력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또 이게 좀 약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소수민족이다. 이게 집단이 큰 인종일수록 좀 더 생활하기가 편하다고 느껴졌었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단점으로 꼽아주셨고, 코로나가 철저하지 않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 진짜 한국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름 노력은 하지만 철저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화적인 차이의 그 연장선상이 병원에서도 단점으로 약간 보이거든요. 그런 면이 뭐가 있냐면 일처리가 답답하다. 그거 항상 나오고요. 환자들이 간호사 약간 시녀 다루듯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을 든 사람을 두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간호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환자한테 나는 너의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고 케어를 해주는 사람의 케어기버다. 나는 간호사고 네가 아픈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걸 딱 인식시켜주도록 내가 확실하게 그 선을 그으면 그 환자들도 그렇게 시녀 다루듯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셨다 보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선을 딱 지키면은 뭐 바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터가 잘 일을 안 한다. 기본적으로 막 부지런하고 바닥바닥 막 여기 다니고 하고 막 일 찾아서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나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